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기업 반도체 멘토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주식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슈로 초점을 두고 돌 것인지 핵심만 또 쏙쏙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밀착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이슈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해당 영상들도 모두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사업부별로 매출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환율 관련해서도 어떤 연관성을 볼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가장 주목이 되는 이슈는 HBM과 온디바이스, 여기에 성장의 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풀어서 볼지 오늘 시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24가 이제 좀 있으면 1월 달이면 출시가 되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계속 해가지고 7만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뭐 환율 관련된 이슈 때문에라도 약간 멈추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뚫어낼 만큼 모멘텀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먼저 HBM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이닉스가 생산량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고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따라잡겠다고 이제 오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수요 증가가 예견되어 있는 만큼 빠른 증설을 통해서 하이닉스보다도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고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BCG 매트릭스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G 매트릭스가 이제 사업부별로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스마트폰과 반도체는 이 다 캐시카우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캐시카우는 이제 수익도 높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도 갖고 있어요. 경쟁력도 높은데 다만 시장 매력도가 다소 낮은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좀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뒤에서는 중국의 추격, 앞에서는 애플과의 경쟁 때문에 조금 시장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요는 줄고 이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높았던 부분인데 시장 매력도 성장성이 다소 정체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HBM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장성이 높은 이런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과 HBM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한 계속되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HBM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또한 이걸 투자를 지속하면서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온디바이스 개념,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갤럭시 S24가 이제 1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AI 스마트폰 그리고 AI폰이라는 상표 등록까지 좀 절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즉 AI폰이라는 이런 입지를 먼저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해당 기능들은 일부 기능들은 아이폰에서도 iOS 17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들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애플 역시도 삼성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해오고 있던 거를 이번에 갤럭시 24를 통해서 좀 선제적으로 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폰이라는 개념을요. 특히 여기에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게 일종의 통역인데요. 갈수록 글로벌리화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10대, 20대 같은 경우보다도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30대 이상 분들에게는 학습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이 통역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보편화된다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AI가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AI 폰은 이제는 필수가 될 수 있는, 즉 기존에 수요가 제한되었던 스마트폰의 그 수요를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새로운 변혁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수요 증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스마트폰도 이 캐시카우에서 시장 성장 매력이 낮았던 캐시카우에서 다시 한번 시장 성장 매력이 높은 이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 같은 AI를 활용한 데 있어 가지고 온 디바이스 이제 기기 단에서 활용하는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속도 관련 문제에서도 크게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좀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스마트폰에서 통역을 활용한 기시로 한 AI는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스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해가지고 뭐 코딩이나 뭐 이미지 개선, 뭐 기타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영역도 많겠지만 S24가 기치로 들고 나온 것처럼 이 통역을 통한 변화를 한번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메모리 칩 말고 비메모리 칩도 삼성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엑시노스 같은 칩셋을 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슈도 많았었어요. 갤럭시 23에서는 다른 회사의 칩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성능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NPU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NPU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시장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예요. 예전에는 AI가 이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영역이었다면은 이 추론에서 NPU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에서도 이 역할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쪽에서 상당한 기회를 볼 수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즉 아직은 다소 시장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면은 충분히 이 칩 비메모리 칩도 퀘스천 마크에서 다시 한번 스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현재 스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HBM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NPU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개가 다 스타가 되면은 정말 다시 한번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중에 하나, 두 개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높은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구만전자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제 갤럭시 24의 출시와 HBM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계속 중점을 두고 보면서 그 수급적인 거는 환율과 외국인들의 변화를 또 같이 추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 나오는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